한 CNN 기자가 다음과 같이 말하네요. 외국인이 한국 가면 못 돌아간다라고요. 그리고 만약 지금 한국 여행 중이라면 진심으로 말씀드립니다. 귀국 비행기표 지금 잠깐 취소하세요. 한국은 생각보다 훨씬 더 미친 나라예요. 여기선 족발을 쌈 싸먹고 병원은 예약 없이 쓱 들어가고 SUV 한 대로 산속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수의사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편의점은 간식 천국이고 노래방에선 가수보다 노래 잘하는 일반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게 일상이에요. 이쯤 되면 부모님께 전화 한 통 드리셔야죠. 엄마, 나 여기서 조금 더 있다 갈게. 한국이 좀 이상해. 너무 좋아서. 이건 단순한 관광 체험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지금부터 한국이라는 이름의 문화 시뮬레이션에 들어가는 겁니다. 외국인들이 충격받고 SNS에 올리고 심지어 돌아가고 나면 한국이 그리워서 우울해진다는 그 정체불명의 K-라이프의 매력, 지금부터 그 10가지 핵심 장면을 CNN 기자의 눈으로 직접 보고 듣고 느낀 그대로 보여드릴게요. 저는 CNN의 루이스예요.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 한국의 다채로운 문화를 생생하게 전해드릴 프로그램을 준비했어요. 저는 직접 한국의 거리와 현장을 다녀오면서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경험한 놀라운 순간들을 모아봤어요. 한국에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풍경이었어요. 한쪽에는 오래된 전통 건축물이 자리하고 다른 한쪽에는 첨단 기술이 녹아든 도시 풍경이 펼쳐졌어요. 저는 이곳에서 외국인 관광객들과 현지 주민들이 함께 나누는 따뜻한 음식 문화와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의료, 서비스, 그리고 특별한 여행 체험을 목격했어요. 예를 들어 한 식당에서는 족발과 보쌈을 쌈장, 마늘, 새우젓과 함께 싸먹으며 맛의 혁신을 체험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곳에서 만난 외국인 한 분은 이런 의료 시스템은 정말 놀라워요라고 감탄했어요. 또한 예약 없이 바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동네 병원을 방문했을 때는 저 역시 의료 시스템의 효율성과 따뜻한 서비스에 큰 감동을 받았어요. 또한 저는 SUV 한 대만으로 차 안에서 숙박하는 차박 문화를 직접 체험해 보았어요. 넓은 창으로 보이는 한 폭의 아름다운 자연 풍경과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들을 보며 차 안에서 잠시 쉬는 시간이 정말 특별했어요. 이 모든 체험은 한국이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생활 그 자체로 독특한 문화를 만들어내고 있음을 보여주었어요. 이렇게 오늘 저희 프로그램은 한국의 전통과 현대, 그리고 사람들의 따뜻한 삶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달해 드릴 예정이에요. 각 주제마다 현장에서 직접 찍은 영상과 인터뷰, 그리고 다양한 현장 소리를 통해 한국의 매력을 한층 더 생생하게 느끼실 수 있도록 했어요. 여러분, 저와 함께 한국의 맛, 의료, 여행, 그리고 일상 속 특별한 문화들을 저와 함께 경험해 보시죠. 한국에서 느낀 놀라움과 감동을 여러분께 고스란히 전해드리려고 노력했어요. 그러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한국에서 꼭 체험해야 할 특별한 미식 문화, 족발보쌈과 함께하는 다양한 반찬, 그리고 소주와 막걸리의 만남을 생생하게 전해드릴게요. 제가 찾은 곳은 서울 종로의 한 전통 맛집이에요. 식당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주방에서 풍기는 고소한 돼지고기 삶은 냄새가 저를 반겨주었어요. 탁자 위에는 푹 삶아 부드럽게 익은 족발과 보쌈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곁들여진 쌈장, 마늘, 새우젓, 상추, 깻잎, 고추, 오이절임 등 다양한 반찬들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이곳에서는 족발과 보쌈을 한 입씩 먹은 후 꼭 소주나 막걸리 한 잔과 함께 즐기는데요. 한 외국인 손님이 처음에는 이런 조합이 낯설었는데 족발의 쫄깃함과 반찬들의 조화, 그리고 시원한 소주 한 잔이 만나니 미각이 정말 혁신을 느꼈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다른 손님은 막걸리와 함께 먹으니 고소한 맛이 배가 되고 친구들과 함께 나누는 이 순간이 너무 즐거워요 라고 감탄하셨어요. 저는 이곳에서 족발과 보쌈을 맛보며
한편으로는 소주와 막걸리가 한국인의 정서를 어떻게 담아내는지 직접 체험했어요. 식탁에 모인 사람들이 서로의 음식을 나누며 소주잔을 부딪히고 막걸리를 한 모금씩 마시며 웃음을 터뜨리는 모습은 정말 따뜻하고 인상적이었어요. 그 순간 음식과 술이 단순한 영양 공급을 넘어 서로를 연결하는 매개체임을 다시 한번 느꼈어요. 한 식사 후 한 아저씨께서 족발을 먹으며 이렇게 소주와 막걸리가 어우러지면 음식의 맛이 한층 살아나고 우리 모두가 한 가족이 된 기분이 들어요라고 하신 말씀은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또한 한 젊은 여성은 한국의 족발보쌈 문화는 단순히 맛있는 음식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문화, 그리고 소주와 막걸리를 통해 더욱 빛나는 한국인의 정을 느낄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이에요라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식당이 위치한 서울 종로구는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매력적인 동네로 식사 후에는 근처 한옥마을이나 전통시장을 산책하며 한국의 옛 정취도 만끽할 수 있었어요. 이곳에서 한국인들이 어떻게 소주와 막걸리를 곁들여 음식을 즐기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지 그 모습은 한국만의 독특한 공유하는 식문화를 잘 보여주었어요. 여러분, 한국에 오시면 족발과 보쌈은 물론 그와 어울리는 소주와 막걸리도 꼭 체험해 보세요. 각 지역마다 조금씩 다른 조리법과 분위기를 느낄 수 있어 여러분의 미각과 감성이 한층 풍부해질 거예요. 이번엔 한국의 동네 병원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한국에서는 아프면 어디든지 가까운 병원을 찾아가면 신속하고 편리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요. 한국의 동네 병원은 복잡한 예약 절차 없이 바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갑자기 몸이 불편해지면 길모퉁이 작은 병원에 들어가기만 해도 곧바로 친절한 의료진이 맞이해 주어서 여기서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 진료받을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에요. 미국에서는 종종 수주에서 수개월까지 대기하는 경우가 많았던 반면 한국에서는 아픈 순간에 바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정말 인상적이에요. 제가 직접 방문한 한 동네 병원은 그야말로 아늑하고 정감 있는 분위기를 자랑했어요. 복도는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곳곳에 따뜻한 미소를 지은 간호사들이 서 있었어요. 진료실에 들어서면 마치 가족처럼 다정한 의료진이 환자의 상태를 꼼꼼히 확인해주고 필요한 상담과 간단한 치료를 바로 진행했어요. 환자들이 진료를 받으며 서로 인사하고 약간의 웃음을 나누는 모습은 정말 따뜻한 정서를 느끼게 해주었어요. 한국의 병원은 비용 면에서도 미국과는 확연히 다르답니다. 의료비가 비교적 저렴해서 만약 여러분이 갑자기 건강 문제가 생긴다면 부담 없이 가까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어요. 실제로 한국인들은 아프면 가까운 동네 병원에 바로 가면 돼요라고 일상적으로 이야기하며 이 시스템에 큰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또 한 가지 재미있는 점은 한국 병원의 분위기가 단순히 의료 서비스 제공에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료실 옆에는 따뜻한 차 한 잔을 제공하는 작은 카페가 마련되어 있거나 대기실에 친절한 안내판과 함께 환자들의 편의를 고려한 다양한 서비스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마치 집에 온 듯 편안한 느낌을 주면서 환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정성껏 돌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이런 시스템은 단순히 병원 체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아플 때 언제든지 믿고 찾을 수 있는 의료 인프라로서 한국의 큰 강점 중 하나예요. 미국과 달리 여러분이 한국에서 건강 문제로 걱정할 때는 복잡한 예약이나 높은 비용 걱정 없이 바로 눈앞에 있는 동네 병원에서 신속하고 친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답니다. 여러분, 한국에 방문하신다면 아프실 때 가까운 동네 병원을 꼭 이용해 보세요. 효율적이고 따뜻한 의료 서비스가 여러분께 큰 안심을 드릴 거예요. 이번엔 한국에서 요즘 뜨겁게 주목받는 드라이브와 차박 문화를 생생하게 전해드릴게요. 미국에서도 드라이브를 즐기긴 하지만 한국에서는 짧은 거리에서도 자연과 도시의 매력이 어우러져 마치 한 편의 영화 같은 경험을 선사한답니다.
서울 외곽의 한 도로를 달리면 도심의 복잡함은 사라지고 눈앞에는 산과 바다, 들판이 펼쳐져요. 젊은 친구들은 신나는 음악을 크게 틀고 드라이브하며 자유로움을 만끽하고, 가족 단위 여행객들은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함께 도심을 벗어난 한 폭의 그림 같은 풍경 속에서 즐거운 추억을 쌓고 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바로 은퇴한 부부들이 드라이브와 차박을 통해 젊은 시절 경험하지 못했던 캠핑의 즐거움을 만끽하는 모습이었어요. 평소 바쁜 도시 생활에 치여 자유롭게 자연을 즐길 기회가 많지 않았던 부부들이 이제는 SUV 한 대에 둘이서 주차장을 찾아 조용한 시골길이나 해안도로에서 차박을 즐기며 서로의 손을 꼭 잡고 별빛 아래에서 한때 젊은 날의 설렘을 다시 느끼고 있었어요. 어느 한 부부는 예전엔 우리에게 캠핑은 먼 이야기였지만 지금은 이렇게 차 안에서 자연을 즐길 수 있으니 정말 새롭고 기분이 좋아요. 젊었을 땐 상상도 못했던 경험이에요 라고 감동 어린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날 해질녘 한적한 산길 옆에서 친구들과 모여 차박을 즐기는 모습을 직접 보았어요. SUV 한 대에 모인 젊은 친구들은 차 안에서 간단한 요리를 하고 시원한 맥주 한 잔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그들의 웃음소리와 SNS에 업로드된 멋진 사진들은 한국의 드라이브와 차박 문화가 단순한 숙박 이상의 특별한 경험임을 생생하게 보여줬어요.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은퇴한 부부들이 차박을 통해 새로운 도전을 즐기는 모습이 인상 깊었어요. 또 어느 나이 드신 어르신 부부는 젊었을 때는 이런 자유로운 캠핑을 경험할 기회가 없었지만 이제는 서로를 더욱 깊이 이해하며 매일의 일상에서 벗어나 자연과 함께하는 특별한 밤을 보낼 수 있게 되어 너무 행복해요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부부는 차 안에 조그만 간이 테이블과 미니 가스버너를 준비해 간단한 요리와 함께 따뜻한 담소를 나누며 밤하늘의 별들을 감상했어요. 그 모습은 마치 두 사람이 오랜 세월의 추억과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로맨틱한 영화의 한 장면 같았어요. 한국의 드라이브와 차박 문화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추천받은 최적의 코스를 따라가며 매 순간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포토존들이 즐비해 있어요. 강원도의 구불구불한 산길이나 제주도의 해안 도로를 달리면 자연의 품속에서 숨막히게 아름다운 경치를 만끽할 수 있었어요. SNS에 업로드된 사진과 동영상이 전 세계에 퍼지면서 한국의 짧은 거리 드라이브에서도 이렇게 감동적인 경험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있답니다. 또한 차박을 즐기는 사람들은 캠핑카 없이도 SUV 한 대만으로 충분히 여행의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해요. 차량 내부를 편안한 휴식 공간으로 꾸미고 필요한 장비들을 준비한 뒤 맥주와 간단한 요리를 즐기며 자연과 하나 되는 순간은 정말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에요. 젊은 친구들, 가족, 그리고 은퇴한 부부까지 모두가 각자의 방식으로 이 특별한 여행 문화를 즐기고 있어요. 여러분, 미국의 드라이브도 멋지지만 한국에서는 짧은 거리에서도 이렇게 다양하고 감동적인 경험을 할 수 있어요. 자연과 도시, 그리고 다양한 세대의 사람들이 어우러져 만들어내는 이 문화는 여러분께 잊지 못할 추억과 새로운 도전의 기회를 선사할 거예요. 특히 은퇴한 부부들이 젊은 시절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차박 캠핑을 통해 다시 한번 서로에 대한 애정을 확인하고 새로운 인생의 활력을 찾는 모습은 한국 문화의 또 다른 매력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어요. 이번엔 한국에서 만날 수 있는 정말 독특하고 창의적인 테마 카페 문화를 자세히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한국에서는 단순히 커피 한 잔을 마시는 공간을 넘어서 각기 다른 컨셉과 분위기로 방문객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카페들이 즐비하답니다. 제가 처음 찾은 곳은 감옥 콘셉트 카페였어요. 이곳은 마치 영화 세트장에 온 듯 철창과 감시, 그리고 감옥을 연상시키는 소품들이 어우러져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어요. 이 카페에서는 고객들이 커피를 즐기면서도 어쩌면 잠시 동안 탈출의 꿈을 꾸게 만드는 특별한 체험을 할 수 있었어요.
한 방문객은 여기 분위기가 너무 독특해서 마치 영화 속 주인공이 된 기분이에요라고 감탄했어요. 그 다음으로 방문한 곳은 수의사 카페였어요. 이곳은 실제 동물 병원을 연상시키는 인테리어와 소품들로 꾸며져 있었는데요. 귀여운 강아지와 고양이 인형, 그리고 동물 치료 도구들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었어요. 손님들은 이 카페에서 커피 한 잔을 마시며 마치 동물 병원에서 반려동물을 돌보는 따뜻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어요. 한 고객은 한국은 정말 창의적인 나라예요. 이런 색다른 컨셉 덕분에 카페 방문이 단순한 커피 타임을 넘어선 체험이 되었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또한 만화방 테마 카페는 또 다른 매력을 지니고 있었어요. 카페 내부 벽에는 다양한 만화 캐릭터들이 그려져 있었고 만화 소품과 인형들이 즐비해 있어서 마치 만화 속으로 빠져드는 듯한 느낌을 주었어요. 친구들과 함께 이곳에 앉아 만화를 보며 담소를 나누는 모습은 정말 즐거웠고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여기서 커피 한 잔 마시면 스트레스가 다 날아가는 느낌이에요 라는 반응이 자주 들렸어요. 24시간 운영되는 공부 카페 역시 눈여겨볼 만했어요. 이곳은 학생들뿐만 아니라 직장인들도 조용한 환경에서 집중할 수 있도록 마련된 공간으로 깔끔한 인테리어와 아늑한 분위기가 인상적이었어요. 필요한 경우 간단한 스낵과 음료도 함께 제공되어 공부하면서도 편안하게 쉴 수 있는 휴식처로 자리매김하고 있었어요. 이곳에서는 공부하면서도 마치 작은 도서관에서 문화생활을 즐기는 느낌이에요 라는 방문객의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또 한편 제가 특히 감명 깊게 느낀 것은 다양한 연령대와 배경의 사람들이 이 테마 카페를 통해 각자의 방식으로 한국 문화를 즐기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젊은 친구들은 신나는 만화와 힙한 인테리어에 매료되었고 가족 단위의 방문객들은 아이들과 함께 즐겁게 시간을 보내며 부부들은 평소 경험하지 못했던 독특한 공간에서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어요. 더불어 한 카페에서는 특별히 전통과 현대의 만남을 주제로 한 이벤트가 열리고 있었어요. 이곳에서는 전통 한복을 입고 현대적인 음악과 함께 커피를 즐기는 체험이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나이 지긋한 부부들도 참여해 우리 옛날의 멋진 정취와 현대의 감각이 이렇게 어우러질 수 있다니 정말 놀랍고 자랑스러워요라는 반응을 보였어요. 또 한 번은 한 외국인 방문객이 카페를 나서며 한국에선 이렇게 다양한 테마 카페가 있어서 하루 종일 카페를 돌아다니며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네요. 한국 문화의 창의력과 열정이 정말 대단해요 라고 이야기한 모습이 기억에 남았어요. 여러분, 한국의 테마 카페 문화는 단순히 커피를 마시는 공간을 넘어서 한국인의 창의적인 정신과 유머, 그리고 개성을 한껏 발휘하는 장소예요. 감옥 카페, 수의사 카페, 만화방 카페, 24시간 공부 카페 등 각 카페마다 독특한 이야기를 담고 있어 여러분께 새로운 즐거움을 선사할 거예요. 한국에 방문하신다면 꼭 한번 이 독특한 테마 카페들을 체험해 보시길 추천드려요. 젊은이들의 자유로운 열정, 가족의 따뜻한 시간, 부부들이 함께 나누는 로맨틱한 순간들이 여러분의 여행에 잊지 못할 추억을 더해줄 거예요. 이번엔 한국의 길거리 간식과 편의점 간식 문화를 아주 깊이 있게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한국의 간식 문화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의 소통과 추억, 그리고 문화적 자부심을 불러일으키는 독특한 매력이 있답니다. 먼저 한국의 길거리 간식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서울의 번화가 한복판이나 각 지역의 전통시장에서는 붕어빵, 호떡, 꿀호떡, 국화빵 등 전통 간식들이 줄지어 늘어서 있어요. 붕어빵은 갓 구워낸 바삭한 겉면과 달콤한 팥소가 조화를 이루어 한 입 베어 먹을 때마다 온몸이 따뜻해지는 느낌을 줘요. 한 외국인 관광객은 이런 간식은 정말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맛이에요. 겨울에 따끈한 붕어빵 한 입이면 몸과 마음이 모두 녹아내리는 기분이에요 라고 감탄했답니다. 호떡은 특히 겨울철에 인기 만점인데요.
겉은 바삭하게 구워지고 속은 설탕과 견과류, 때로는 꿀까지 녹아내려서 달콤하면서도 고소한 맛을 선사해요. 저는 한번 길거리 포장마차에서 호떡을 먹었을 때 그 달콤한 향과 함께 어릴 적 가족과 함께한 추억이 떠올라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국화빵은 귀여운 모양새와 은은한 단맛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SNS에 사진을 올리며 인생 간식으로 칭송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외에도 한국 길거리에서는 오뎅, 떡볶이, 순대 같은 분식 메뉴가 큰 사랑을 받고 있어요. 오뎅은 따뜻한 국물이 흘러넘치는 한 그릇으로 길거리에서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대표적인 겨울 간식이에요. 한 포장마차에서는 갓 끓여낸 오뎅 국물과 함께 꼬치에 꽂힌 오뎅들이 환하게 웃는 얼굴처럼 보였어요. 이 따끈한 오뎅 국물 한 모금이면 한순간에 잊혀지네요 라는 외국인 방문객의 한마디가 아직도 생생해요. 떡볶이는 한국인의 매콤달콤한 열정을 그대로 담은 음식이에요. 쫄깃한 떡, 고추장 베이스의 소스, 그리고 어묵과 순대가 어우러져 입안에서 불꽃처럼 퍼지는 매콤한 맛은 정말 중독적이에요. 저는 한번 떡볶이 포장마차에서 친구들과 함께 떡볶이를 맛보며 이 매콤함 한번 맛보면 헤어나올 수 없을 거예요 라는 대화를 나눈 적이 있어요. 그때 친구들은 모두 떡볶이에 푹 빠져버렸답니다. 순대는 또 다른 매력 포인트예요. 부드럽고 담백한 순대에 새콤한 소스나 쌈장, 마늘을 곁들이면 그 맛이 입안에서 폭발하듯 퍼져요. 길거리에서 순대를 한 입 먹은 한 외국인 손님은 순대는 단순한 돼지고기 요리가 아니라 한국인들의 정과 역사가 녹아있는 맛의 보물상자와 같아요라고 표현했어요. 이처럼 한국의 길거리 간식들은 각기 다른 맛과 식감을 자랑하며 계절에 따라 그 매력이 더욱 빛을 발해요. 봄에는 상큼한 과일 디저트가, 여름에는 시원한 아이스크림과 과일 스무디가, 가을에는 따뜻한 호떡과 감귤, 겨울에는 붕어빵과 오뎅, 떡볶이, 순대가 제격이죠. 한국의 간식 문화는 맛의 다양성뿐만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사람들의 추억과 정이 함께 어우러져 있답니다. 또한 한국의 편의점 간식 문화도 빼놓을 수 없어요. 24시간 영업하는 편의점에서는 언제든지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이색 간식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계절 한정 메뉴부터 독특한 맛의 라면, 디저트까지 선택의 폭이 정말 넓어요. 한 외국인 방문객은 한국의 편의점은 단순한 쇼핑 공간이 아니라 먹거리의 작은 천국이에요. 매번 새로운 메뉴를 맛보는 재미가 쏠쏠해요라고 말하셨어요. 저는 어느 날 늦은 오후 친구들과 함께 한 편의점을 둘러보며 각종 간식을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친구들은 이곳에서 만난 간식들은 모두 독특하고 어떤 것은 전통을 또 어떤 것은 현대적인 창의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라고 서로의 경험을 공유했어요. 간식 하나하나가 한국인의 정과 개성이 담긴 예술 작품처럼 느껴졌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한국의 간식 문화는 단순히 먹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사람들 사이의 소통과 공유의 즐거움을 만들어내요. 어느 포장마차에서는 한 가족이 모여 붕어빵과 떡볶이, 오뎅을 나누며 어릴 적 추억을 되새기고 젊은 친구들은 SNS에 자신들의 맛집 체험을 포스팅하며 한국 간식은 내 인생 최고의 맛집 체험이에요 라고 소감을 남겼어요. 부부들도 함께 간식을 즐기며 서로의 사랑과 추억을 다시 확인하는 모습이 참 따뜻했어요. 여러분, 미국의 간식 문화도 훌륭하지만 한국에서는 길거리와 편의점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간식들이 여러분의 미각과 감성을 한층 더 풍부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붕어빵, 호떡, 오뎅, 떡볶이, 순대, 그리고 다양한 편의점 메뉴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답니다. 이 모든 간식들은 단순한 음식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사람들 사이의 따뜻한 정과 공유의 기쁨을 선사해 주어요. 한국에 방문하시면 꼭 한번 길거리 포장마차와 편의점을 둘러보시고 다양한 간식들을 직접 맛보며 그 매력을 경험해 보시길 추천드려요.
여러분의 SNS 피드에 멋진 사진과 함께 잊지 못할 추억이 쌓일 거예요. 한국 간식 문화의 독창성과 다채로움이 여러분께 큰 영감을 주었으면 좋겠어요. 이번엔 한국에서 급부상하고 있는 마라탕과 중식 퓨전 문화를 생생하게 전해드릴게요. 한국에서는 전통 중국 음식에 뿌리를 두고 있으면서도 한국인의 창의적인 감각과 입맛에 맞게 재해석한 새로운 맛들이 인기를 끌고 있답니다. 제가 방문한 한중식 퓨전 전문점에서는 고추기름과 마라 소스의 얼큰함이 그대로 느껴지면서도 한식의 깔끔하고 깊은 맛이 어우러진 특별한 요리를 맛볼 수 있었어요. 메뉴판에는 한식 마라탕이라는 독특한 이름의 요리가 눈에 띄었는데 고소한 돼지고기와 신선한 채소, 그리고 한식에서 흔히 사용하는 된장과 고추장을 가미해 풍미가 한층 업그레이드 되었더라고요. 식당 내부는 모던하면서도 전통적인 느낌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어요. 벽면에는 한국 전통 문양과 현대적인 그래픽이 함께 어우러져 한 편의 예술작품 같은 분위기를 자아냈어요. 젊은 친구들부터 가족 단위 방문객, 그리고 중장년층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이곳에서 모여 맛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한 젊은 여성은 여기서 먹는 마라탕은 중국 전통의 얼큰함과 한국의 정갈한 맛이 만난 최고의 조합이에요. 정말 입안에서 불꽃이 튀는 기분이에요 라고 감탄했어요. 또한 한 외국인 방문객은 한국에서 이렇게 중국 음식을 한국식으로 재해석한 걸 처음 봤어요. 중국 음식의 깊은 맛에 한국인의 창의력이 더해져서 전혀 다른 미각의 경험을 할 수 있더라고요. 라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실제로 요리사분께서는 우리는 중국 전통의 맛을 존중하면서도 한국인의 입맛과 생활 방식을 반영해 조리법을 조금씩 바꾸고 있어요. 이로 인해 매콤하면서도 깔끔한 맛이 탄생하게 된 거죠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메뉴 중에서도 중국식 매운 갈비탕이나 마라볶음면처럼 전통 요리와 한국 요리의 요소가 절묘하게 결합된 요리들이 눈길을 끌었어요. 고소한 갈비와 매콤한 마라 소스가 어우러진 갈비탕은 미국의 전통 갈비탕과는 또 다른 색다른 맛을 선사했고, 마라볶음면은 한국식 양념과 중국식 매운맛이 조화를 이루어 입안 가득 풍미를 전해주었어요. 특히 이곳에서는 퓨전 요리 외에도 마라탕을 즐기는 다양한 방식이 소개되고 있었어요. 어떤 손님은 한국식 마라탕은 중국의 전통 마라탕보다 한층 깔끔하고 담백한 맛이 있어요. 매운맛은 그대로지만 뒷맛이 깔끔해서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답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또 다른 손님은 이곳의 마라탕에는 한국식 반찬들이 곁들여져 있어 마치 한 끼 식사처럼 든든하게 즐길 수 있어요 라고 말하며 그 풍성함에 감탄했어요. 한국의 마라탕 중식 퓨전 문화는 단순한 음식의 재해석을 넘어서 사람들 사이의 소통과 공유의 즐거움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젊은이들은 SNS에 자신들의 맛집 체험을 올리며 한국에서의 중식 퓨전은 인생 최고의 맛 경험이에요 라고 외치고, 가족들은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 옛 추억을 나누며 웃음을 터뜨렸어요. 부부들 사이에서는 우리의 옛날 추억과 함께 새로운 맛을 경험하는 이 순간이 너무 소중해요라는 따뜻한 이야기가 오갔어요. 이처럼 한국에서는 중국 음식의 전통을 고스란히 계승하면서도 한국인의 정갈하고 창의적인 미각을 더해 새로운 퓨전 요리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한국에 오시면 꼭 한번 이 독특한 중식 퓨전 요리를 체험해 보시길 추천드려요. 젊은이들의 트렌디한 감각, 가족의 따뜻한 공유, 그리고 부부들의 로맨틱한 식사 경험까지 모두가 어우러져 여러분의 미각과 마음에 잊지 못할 인상을 남길 거예요. 이번엔 한국의 체계적이고 친환경적인 쓰레기 배출 시스템과 그 속에 담긴 놀라운 기술, 예를 들어 RFID 기술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드릴게요. 한국은 환경 보호와 자원 재활용에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며 시민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시스템으로 세계적으로 모범을 보이고 있답니다. 한국에서는 모든 시민이 정해진 종량제 봉투를 사용해 쓰레기를 배출해요.
봉투는 종류별로 색상과 규격이 정해져 있어 플라스틱, 종이, 음식물 쓰레기를 정확하게 분리하도록 돕고 있어요. 이렇게 분리 배출된 쓰레기는 재활용률을 크게 높여주어 환경 오염을 줄이는데 큰 역할을 한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기술이 적용되고 있는데요. 바로 RFID 기술이에요. RFID는 무선 주파수를 이용해 물체를 자동으로 식별하는 기술이에요. 한국의 일부 도시에서는 이 RFID 기술을 음식물 쓰레기 관리 시스템에 도입해 각 가정에서 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 양을 정확하게 측정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이 기술 덕분에 주민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에 기여하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환경 보호에 대한 동참 의식이 더욱 높아진답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한 아파트 단지에서는 주민들이 모여 쓰레기 배출 교육을 받으며 RFID 태그가 부착된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이용해 배출량을 확인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강사님은 이 시스템은 작은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환경 보호에 큰 도움이 된다고 설명하셨어요. 주민들 사이에서는 서로의 배출량을 공유하며 어떻게 하면 더 나은 환경을 만들 수 있을지 이야기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어요. 미국과 비교했을 때 한국의 쓰레기 배출 시스템은 시민 참여와 공동체 의식이 매우 강하게 느껴졌어요. 미국은 경우에 따라 쓰레기 분리 배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시스템이 복잡해 불편함을 느낄 때가 많은 반면 한국은 모든 시민이 자발적으로 환경 보호에 동참하고 있어요. 그 결과 재활용률이 높고 쓰레기 처리 비용도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있답니다. 또한 한국의 이 체계적인 시스템은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서 시민들이 환경 보호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며 생활하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줘요. 학교, 아파트, 그리고 기업에서도 이 시스템이 잘 운영되고 있어 모두가 작은 노력으로 큰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음을 실감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한국에 오시면 꼭 한번 이 체계적인 쓰레기 배출 시스템을 직접 경험해 보시길 추천드려요. 종량제 봉투를 구매하고 RFID 시스템을 통해 자신이 배출하는 쓰레기를 확인하는 그 과정을 통해 한국 시민들이 환경 보호에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있는지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미국의 복잡한 시스템과는 확연히 대비되는 한국만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접근 방식을 경험해 보시면 큰 영감을 받으실 거예요. 이번엔 한국의 카페에서 사용되는 독특한 진동벨 시스템을 자세히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이 시스템은 단순한 주문 알림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으며 고객과 직원 사이에 유쾌한 소통을 만들어내는 한국 특유의 서비스 문화를 보여준답니다. 한국의 한 도심 카페에 들어서면 전통적인 번호표 대신 손에 들고 있는 진동벨이 기다림의 신호탄으로 사용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어요. 진동벨이 부드럽게 울릴 때마다 직원분들이 고객님, 주문하신 음료 준비되었어요 라고 친절하게 알리는데 이 단순한 시스템이 카페 전체 분위기를 깔끔하게 유지하는 비결이에요. 제가 이곳에서 경험한 한 재미있는 순간이 있어요. 바쁜 오후 시간 한 젊은 남성이 진동벨을 들고 주문 상황을 확인하고 있었는데요. 옆자리에서 고객이 이 진동벨 소리, 마치 알람 시계 대신 내 기분을 깨워주는 것 같아요. 라고 농담을 던지자 주변 손님들이 함께 웃으며 분위기가 한층 밝아진 적이 있었어요. 이런 유쾌한 대화들이 자연스럽게 오가며 카페는 단순한 음료 대기 공간이 아니라 고객들이 서로 소통하는 즐거운 장소가 되었어요. 또한 카페 내부는 정말 세심하게 정돈되어 있었어요. 직원들은 진동벨이 울릴 때마다 신속하게 주문을 전달해주며 고객들은 차분하게 자신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배려받고 있었어요. 한 중년 부부는 우리처럼 바쁜 일상 속에서 이런 시스템 덕분에 주문이 빠르게 처리되니 부담 없이 여유를 즐길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이 부부는 평소 미국 카페에서 긴 번호표줄을 서며 기다리던 경험과 비교하며 한국의 시스템이 얼마나 효율적인지 크게 감탄하셨어요.
또 재미있는 점은 이 진동벨 시스템이 한국의 정리정돈과 효율을 상징하는 문화적 아이콘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어느 날 한 젊은 여성 고객이 진동벨 하나로 내 주문 상태를 알 수 있다니 이건 마치 한국식 스마트 서비스예요. 라고 말하며 웃음을 터뜨린 모습을 보았어요. 그녀의 말 한마디에 주변 손님들도 정말 깔끔하고 체계적이다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이 시스템은 단순한 기술적 도구를 넘어서 카페 직원들 사이에서도 유쾌한 에피소드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예를 들어 직원 중 한 분은 진동벨이 울리면 저희는 마치 타임 투 쇼가 시작된 것처럼 신나게 움직여요. 우리 팀워크가 빛나는 순간이랍니다라고 유머러스하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 덕분에 카페 전체 분위기가 늘 밝고 활기차게 유지되고 있었어요. 또한 진동벨 시스템 덕분에 고객들은 주문 준비 상황을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어서 기다리는 시간이 짧아지고 카페 내 질서가 확실하게 지켜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미국의 복잡한 번호표 시스템과 비교하면 한국에서는 이 단순하지만 효율적인 시스템이 정말 큰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점이 인상 깊었어요. 카페 내부에는 또한 작은 디테일들이 숨어 있어요. 예를 들어 대기실 벽면에는 직원들이 만든 유쾌한 메시지와 웃음을 자아내는 일러스트가 걸려 있어 고객들이 대기하는 동안 자연스레 기분이 좋아지도록 배려하고 있었어요. 이런 세심한 서비스와 작은 디테일들이 모여 한국의 카페 문화가 단순한 음료 제공을 넘어선 고객과 직원 모두의 즐거운 소통의 장으로 발전했어요. 여러분, 한국의 카페 진동벨 시스템은 기술과 정성이 어우러져 만들어낸 특별한 문화예요. 이 시스템은 단순히 주문 알림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고객과 직원이 서로 웃고 대화하고 함께 즐길 수 있는 유쾌한 소통 수단임을 분명히 보여주었어요. 만약 미국에서 복잡한 번호표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으신 적이 있으시다면 한국의 진동벨 시스템을 직접 경험해 보시면 그 차이를 확실히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이번엔 한국의 노래방 문화가 어떻게 평범한 국민들을 무대의 스타로 만들어 주었고 그 결과 전문 가수를 뛰어넘는 노래 실력을 가진 이들이 등장하게 되었는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한국인들이 어릴 적부터 자연스럽게 노래를 부르며 자라온 경험이 오늘날 복면가왕, 미스터 트롯, 미스 트롯과 같은 인기 프로그램으로 이어진 비결이랍니다. 한국의 노래방은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공간이 아니라 누구나 마음껏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작은 무대예요. 제가 한 노래방 부스에 들어갔을 때 한 젊은이가 열정적으로 노래를 부르는 모습이 인상 깊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또렷하고 자신감이 넘쳤고 그 순간 옆 부스에서 함께 있던 고객이 이렇게 평범한 사람이 이렇게 노래를 잘 부를 수 있다니 한국의 노래방 문화가 얼마나 대단한지 새삼 느꼈어요 라고 말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국인들이 노래방에서 쌓은 경험이 얼마나 큰 자산이 되는지를 확실히 느낄 수 있었어요. 한국에서는 노래방 덕분에 모든 세대가 자신만의 무대를 갖게 되었어요. 어린 시절부터 친구들과 가족, 심지어 은퇴한 부부들까지도 노래방에서 마음껏 노래를 부르며 스트레스를 풀고 자신감을 얻어왔어요. 한 부부는 젊었을 때는 노래 부르는 게 부끄러워서 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노래방에서 서로를 응원하며 추억을 되새기는 시간이 정말 소중해요라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이런 문화적 배경이 오늘날 복면가왕, 미스터 트롯, 미스 트롯과 같은 프로그램으로 이어진 거예요. 복면가왕에서는 익명의 가창력이 무대에 오르면서 국민들이 우리 모두는 숨은 가수다라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고 미스터 트롯과 미스 트롯은 전 세대를 아우르는 트롯 열풍을 일으켜 어르신부터 젊은이들까지 모두가 한 무대에서 감동과 열정을 나누고 있답니다. 국민들은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우리 모두가 한 가수라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어요 라며 큰 자부심을 느끼고 해외 팬들도 한국의 노래방 문화가 만들어낸 이 열정은 정말 놀라워요라고 찬사를 보내고 있어요. 한 번은 노래방 부스에서 평소 수줍어하던 한 젊은이가 갑자기 마이크를 잡고 열창하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을 본 외국인 손님은 여기선 누구나 가수가 될 수 있다니 정말 놀랍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런 기회가 없었는데 말이죠라며 감탄을 금치 못했답니다. 또 다른 손님은 노래방에서의 경험이 모여 지금 우리가 보는 수많은 인기 가수들이 탄생한 거예요. 노래방이 바로 K-팝의 원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네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한국의 노래방은 각 부스마다 완벽한 방음 처리와 최신 음향 시설로 구성되어 있어 고객들이 주변 소음 걱정 없이 자신만의 무대에서 마음껏 노래할 수 있어요. 이 덕분에 많은 이들이 노래를 통해 자신의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그 결과 노래 실력이 놀라울 정도로 향상되었어요. 실제로 많은 가수들이 노래방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꿈을 키웠다고 해요. 또한 노래방 문화는 단순히 개인의 가창력을 넘어 국민 모두가 하나의 큰 가족처럼 서로를 응원하고 함께 즐기는 문화로 자리 잡았어요. 가족 단위로 노래방에 가는 경우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가 모여 노래하며 웃음을 나누는 모습은 그 자체로 따뜻한 추억을 만들어줍니다. 친구들은 서로의 노래를 들으며 여기서 노래를 부르면 모든 고민이 사라지고 우리 모두가 한 무대의 주인공이 되는 느낌이에요 라고 소통하곤 해요. 이처럼 한국의 노래방 문화는 우리 모두에게 숨은 가창력을 일깨워주며 일반인들이 자연스럽게 무대의 스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어요. 복면가왕, 미스터 트롯, 미스 트롯과 같은 프로그램들은 이러한 문화적 배경에서 탄생하여 한국의 음악적 열정과 창의성을 전 세계에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답니다. 여러분, 한국에 오시면 꼭 한번 노래방에 들어가 보세요. 노래방에서 마음껏 노래를 부르면서 여러분도 숨겨진 가수로 변신하는 즐거움을 직접 느껴보시길 추천드려요. 미국에서는 느끼기 어려운 한국만의 따뜻하고 유쾌한 노래방 문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을 거예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고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